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 원이에요. 2025년 사상 최초로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30대 평균 연봉이 얼마냐? 4,800만 원이에요.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요.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고요. 교통비도 안 쓰고 보험도 안 들어요. 월급 전부를 통장에 넣으면요. 23년이 걸려요. 30살에 시작하면 53살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요. 오직 집 한 채를 위해 23년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로 한 푼도 안 쓸 때 얘기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지금 서울에서요,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가 얼마냐? 99만 2,856가구예요. 100만에 거의 다 왔어요. 역대 최대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서울에 사는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 집 가진 사람이 17.9%밖에 안 돼요. 5명 중 4명은 자기 집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82.6%는 전세 아니면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PIR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연봉 전액을 모아서요. 몇 년이면 집을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서울이 17.4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다는 홍콩이요. 14.4배거든요. 시드니가 13.8배예요. 서울이 홍콩보다 높아요. 집값 세계 1위 도시보다요. 우리가 더 힘들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다른 나라 청년들은 어떤 상황인지,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다루겠습니다. 주거 문제, 전세 사기부터 공급 절벽까지요. 시리즈로 다룰 건데요. 놓치기 싫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근데요, 100만이라는 숫자, 이게 뉴스에 나오는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직장 동료, 대학 동기, 친구들이요. 그 중에 자기 이름으로 집 가진 사람이요. 몇 명이나 되나요? 서울 39세 이하 5명 중 4명이요. 무주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29살에 첫 집을 샀거든요. 지금은 46살이 돼야 사요.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99만 2,856가구.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요. 한번 따져볼게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아시죠? 좌석이 6만 6천석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거든요. 그 경기장을 사람으로 꽉 채우세요. 한 번으로 안 돼요. 두 번도 안 돼요. 15번을 채워야 해요. 무주택자를 한 자리에 모으면요. 잠실 주경기장 15개가 꽉 차요. 이게 서울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 수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여러분 직장에서요. 같이 일하는 동료 5명을 떠올려 보세요. 점심 같이 먹는 그 5명이요. 그 중에 4명이 무주택이에요. 서울 39세 이하 주택 소유율이요. 17.9%거든요. 5명 중 1명만 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4명은요. 전세 아니면 월세예요. 월세가 한 달에 평균 21만 4천 원이에요. 역대 최고 금액이거든요. 작년보다 11.9%나 올랐어요. 월세만 내도 한 달 생활이 빠듯한 거예요. 저축할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요.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2030세대한테는 기본값이 된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요. 내 집 마련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아끼고 모아서 전세 살다가 대출 받아서 내 집 장만하고요. 이게 정상적인 순서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순서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무주택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요. 표준이 된 시대예요.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요, 월세나 전세 살고 계신 분 있으시죠? 아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닙니다. 게으른 것도 아니고요. 돈을 헤프게 쓴 것도 아니에요. 매달 꼬박꼬박 월세 내면서요. 열심히 살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주거 사다리가 끊긴 거거든요. 사다리가 없는데 올라가라고 하면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지금 서울 집이 얼마길래요? 이렇게까지 못 사는 건지, 내 월급으로 살 수 있긴 한 건지 숫자로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원이에요. 중위 가격이 뭐냐면요.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쭉 줄 세웠을 때요. 딱 중간 값이에요. 평균은 15억이지만요. 중간 값이 11억인 거예요. 강남 쪽은 13억 5천이고요. 강북도 8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이 11억짜리 집을요. 30대 월급으로 사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계산해 볼게요. 30대 평균 월급이 375만 원이거든요. 375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요. 매달 모으면 11억까지 24년이 넘게 걸려요. 올해 30살인 분이 54살이 돼야 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전부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밥도 안 먹고, 월세도 안 내고요, 보험도 안 들고, 교통카드도 안 찍었을 때요. 그때 얘기예요.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요.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숨만 쉬면서 24년을 모으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월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요. 통신비에 보험료까지 빼면요. 월 100만 원 저축하기도 빠듯하잖아요. 사실 100만 원도 많은 거예요. 월 100만 원씩 모으면요. 91년이에요. 91년이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아도 못 사요. 그러면 맞벌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둘 다 100만 원씩 모아도요. 45년이에요. 맞벌이 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돈 모으는 동안에도 집값은 올라요.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요. 11.26%였거든요. 20년 만에 최고예요. 53주 연속 올랐었어요. 1년 내내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른 거예요. 집값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옆에서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어요. 아무리 뛰어도 격차가 안 좁혀져요. 뛰면 뛸수록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숫자들 보면 한숨 나오시죠? 저도 정리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고요. 이게 나라냐 싶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 청약 넣으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예요. 그 문마저 전부 막혀 있거든요. 대출 받으면 되지 않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서울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본다고 해보죠. 지금 LTV가 40%예요. 대출은 최대 4억까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6억은요? 현금으로 들고 와야 합니다. 6억이요. 30대 평균 연봉이 4,800만 원이에요. 월급 전부를 저축해도 12년 반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금리가 올라갈 걸 미리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깎는 건데요. 이게 3%까지 올라갔어요. 쉽게 말해서 대출 심사가 더 빡빡해진 거예요. 월급에서 갚을 수 있는 한도가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은행 문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서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출이라는 문, 사실상 닫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 청약이요. 서울 평균 경쟁률이 407대 1이에요. 이것도 평균이에요. 인기 단지로 가면요. 성동구 OTL 폴에 688대 1, 잠실 느웰은요. 110가구를 모집했는데 6만 9천 명이 몰렸어요. 631대 1이에요. 688명이 줄을 서서 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청약이 아니라 로또예요.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고 안 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세 번째 문, 저축이요. 이게 제일 잔인해요. 2025년에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11.26%예요. 2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에요. 10억짜리 집이 1년 만에 1억 1천이 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악물고 1년 동안 모은 돈이요. 그 사이에 오른 집값보다 적어요. 열심히 모을수록 격차가 더 벌어져요. 달리는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대출 막혔어요. 청약 로또예요. 저축 오히려 격차가 벌어져요. 세 개의 문이 전부 닫혀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정부가 수영장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요. 대출 규제, 청약 제한, DSR 강화.
근데요, 수영장 물값은 안 내렸어요. 집값은 그대로 올라가요. 진입만 차단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원래 이랬나? 부모님도 이렇게 힘들었나? 근데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1990년 이전에는요, 생애 첫 집 마련 나이가 29세였어요. 29이요. 대학 졸업하고 몇 년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예요.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지금은요, 46.4세예요. 46이요. 17년이 밀렸어요. 같은 나라, 같은 서울인데요. 세대만 바뀌었을 뿐인데 첫 집 사는 나이가 17년이나 늦어졌습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소득 하위층은 더 심해요. 56.7세예요. 거의 60이 다 돼서야 첫 집을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 30년 넘게 해도 겨우 문턱이에요. 그 사이에 전세 전전하고 월세 내고 이사 다니고요. 서울 39세 이하 자가보유 가구가 21만 6,129가구예요. 역대 최저입니다. 젊은 세대가 집을 가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출발선 이야기를 해야 해요. 같은 달리기예요. 같은 결승선을 향해 뛰는 건데요. 출발선이 달라요. 부모가 집을 가진 사람은요, 100m 앞에서 출발해요. 증여를 받든 전세 자금을 받든요. 최소한 보증금이라도 보태주잖아요. 부모가 집이 없는 사람은요, 맨손으로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뛰어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주택 세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구조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부모가 집이 없으면요, 자녀한테 물려줄 자산이 없잖아요. 자산이 없으니까 자기 자본이 부족하고요. 자기 자본이 없으니까 대출도 한계가 있고요. 대출도 안 되니까 집을 못 사요. 결국 자녀도 무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로 안 끝나요. 대물림이 돼요. 부모 세대의 무주택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요. 그 자녀의 자녀한테도 이어져요.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계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 잘못도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30년 전에는 월급만으로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라오는 구조였거든요. 지금은 월급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한국만 이래? 다른 나라 청년들은 집 살 수 있는 거야? 다른 나라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요. PIR이라고 해요. 이 숫자가 높을수록 집 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에서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홍콩 14.4배, 시드니 13.8배, 서울은요 17.4배예요. 세계에서 집값 가장 비싸다는 홍콩보다 3배 포인트나 더 높아요. 서울이 세계 최악인 거예요. 일본이랑 비교해 볼게요. 서울이랑 도쿄. 1평당 아파트 가격이 비슷해요. 둘 다 약 4,400만 원이에요. 25평 기준으로 약 13억 원, 거의 같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소득이요. 도쿄가 서울보다 소득이 높아요. 같은 가격의 집을 사는 건데요. 서울 사람이 훨씬 더 쪼들리는 거예요. 버는 건 적은데 내야 할 돈은 같은 거잖아요. 도쿄 직장인이 허리띠 졸라매면 살 수 있는 집을요. 서울 직장인은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안 돼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적정한 도시가 있긴 한 건가요? 데모그라피아라는 기관이 매년 보고서를 내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을 분석하는 건데요. 2025년 판에서 95개 대도시를 조사했어요. 주거 적정가 판정을 받은 도시가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0개예요. 20년 넘게 이 조사를 해왔는데요. 사상 최초의 결과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집값이 적정한 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요. 어떤 면에선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청년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런던 청년도요, 시드니 청년도요, 도쿄 청년도요. 다들 집 앞에서 멈춰서 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위안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문제는요, 이게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이 순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53주 연속 상승이에요. 1년 넘게 한 주도 안 쉬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얘기했잖아요. 집값은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계단을 뛰어 오르고 있다고요. 근데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요, 11.26%예요. 20년 만에 최고거든요. 53주 연속으로 올랐어요. 1년 내내 한 주도 안 쉬고 올랐다는 뜻이에요. 숭 돌릴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집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요, 1년 만에 1억 1,260만 원이 불었어요.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밤새 게임을 해도요, 자산이 알아서 불어난 거잖아요. 30대 평균 연봉이 4,800만 원이잖아요. 집 한 채가 연봉의 2배를 벌어다 준 거예요. 반대로 집 없는 사람은요, 같은 기간에 뭘 했냐면요, 월세를 냈어요. 그것도 역대 최고 금액이에요. 서울 평균 월세 21만 4천 원이에요. 역대 최고예요. 전년 대비 11.9%나 올랐거든요.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집 사려면 돈을 모아야 하잖아요. 근데 월세가 올라서 저축할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모으는 속도는 느려지는데요. 집값은 더 빨리 올라가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격차가 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는 어떠냐고요? 전세 카율이 50.92%까지 떨어졌어요. 송파구는 39.6%예요. 역대 최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갭 투자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요. 10억짜리 집에 전세 7억 끼면요, 3억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세가 5억도 안 되니까요. 현금이 5억 넘게 있어야 해요. 마지막 남은 문마저 닫힌 거예요. 그리고요, 2026년, 2027년에 공급 절벽이 옵니다.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급감하거든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는요, 다들 아시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벌고요, 없는 사람은 더 내고요. 이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점점 더 빠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나는 대체 뭘 해야 하냐 이 생각 드실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청약이에요. 청약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거든요. 세 가지 항목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무주택 기간이 최대 32점이고요. 부양가족이 최대 35점이에요. 통장 납입 기간이 최대 17점이에요. 합치면 84점 만점이거든요. 이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아직 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 계시죠? 지금 만드세요. 주택드림 통장이요. 월 25만 원씩 넣으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 시점이거든요. 납입 기간이 점수에 직결되니까요. 1년이라도 빨리 넣은 사람이 유리해요. 이걸 25살에 시작한 사람과요, 35살에 시작한 사람은요, 같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10년 차이가 곧 점수 차이예요. 두 번째, 공공주택을 활용하세요. 행복주택은 시세의 60에서 80%에 살 수 있어요. 시세가 80만 원짜리 월세라면요, 48만 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나라 사람 주택은 군 복무자 우선이고요. 매입 임대도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월세를 30에서 50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이게 한 달이면 적은 돈 같잖아요. 근데 1년이면 360에서 6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종잣돈으로 쌓이는 거죠. 세 번째, GTX 노선을 주목하세요. GTX A는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이에요. GTX B는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고요. GTX C는 의정부에서 수원까지예요. 이게 개통되면요, 외곽에서 서울 출퇴근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5억에서 6억 대면 살 수 있는 곳들이에요. 서울 11억 대신 절반 가격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청약을 넣어도 147대 1이잖아요. 인기 단지는 688대 1이고요. 공공주택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GTX도 개통까지 시간이 남았고요. 구조가 바뀌어야 해요. 이 세 가지는 확률을 조금 높이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요,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차이가 5년 후에 진짜 크게 벌어지거든요. 같은 조건인데 청약 가점을 미리 쌓은 사람과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5년 뒤에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돼요.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사회가 정말 바꿔야 할 것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2026년, 2027년이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해요. 새 아파트가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절대 안 내려가요.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산수예요.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집이 없으면요.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정부가 뭘 했냐면요. 수요 억제였어요. LTV 규제하고 DSR 조이고요. 대출 못 받게 막은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규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막차 심리가 생기거든요. 규제 전에 사야 한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올라요. 서울은 이걸 반복해 왔잖아요. 규제하면 올라가고요. 더 세게 규제하면 또 올라가고요. 수요를 막는다고 집값이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완전 악순환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공급 확대, 그리고 주거 안전망이에요. 먼저 집을 더 지어야 하거든요. 서울에 짓기 어려우면요. GTX로 외곽을 서울처럼 연결해야 해요. 동탄에서 20분이면 강남이잖아요. 이런 곳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집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해요. 장기 공공임대,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야 하거든요. 지금은 둘 다 없잖아요. 100m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한테요, 더 열심히 뛰어라고 하면 어떤가요?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출발선을 갖게 만드는 게 먼저예요. 부모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로요, 자녀의 인생이 갈리는 사회가 됐거든요. 29세에 첫 집을 사던 세대에서요, 46세가 돼야 집을 사는 세대가 된 거잖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사다리가 끊어진 거거든요. 근데요, 포기하면 영원히 못 놓아요. 알아야 바꿀 수 있고요. 목소리를 내야 움직이잖아요.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고요. 준비한 만큼 기회가 보여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전세 사기와 역전세 위기를 다뤄볼 거예요. 오늘 다룬 무주택 문제와요, 전세 사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거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돼요.